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하늘은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우리를 위해 꽃을 피워내지 않는다. 산에 오르려 하면 폭우가 내리고 바다로 떠나려 하면 풍랑이 인다. 이것이 인생이요 사업이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그 정도의 걸림돌과 악조건은 늘 닥칠 수 있는 상수로 여기는 결연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조우성님의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글을 감사 스마일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조금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어제 스마트 튜브 오프라인 세미나 아이매피님, 트루카피님, 미올님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21일, 그러니까 어제 다른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듣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제 시간이 1시부터 8시 40분까지 거의 한 7시간 한 40분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긴 했지만, 저도 이런 세미나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부동산 세미나라든지 투자 강연이라든지 다 들었지만, 정말 역대급 오프라인 세미나였고, 이런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빠숑님께 진심으로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오늘 제가 공교롭게 오늘 오후에 또 수트TV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승민 대표님이 수색 등산 루타운에 관련해가지고 오후 2시 반에 빠숑님과 라이브 방송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가서 찾아뵙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루카피님이라고 해서 이분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빠숑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구나.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엄청난 부동산 인사이트를 있으신 분들 만나게 되었고, 또 이분의 그런 블로그라든지 또 이분의 그런 투자 인사이트를 갖다가 어제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오늘 트루카피님의 그 블로그 글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정말 이 PPT가 100장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요약을 해서 후기로 일단은 담아 드릴 생각인데, 아이매피님이라든지 미올님 강의가 묻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강연을 거의 한 4시간을 한 것 같아요. 2시간 반, 1시간 반, 4시간을 강연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직도 지금 이 감동의 그런 순간이 남아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21일 날 약속 취소하고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게 된 거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조금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또 전망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협력 쪽으로 해서 트루카피님께서 또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GTX, 킨텍스역하고 주협력이 사이를 갖다 보고는 있었지만 정말 확신이 없었는데, 아예 킨텍스역에서 가까운 기축단지들인 문천마을 19, 18, 14, 15단지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에게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기 전에 고양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예 트루카피님께서 또 찍어주신 지역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산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는 말씀 드리고,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또 유료 강의고 또 오프라인 보다 세미나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또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다라는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가감없이 솔직 담백하게 또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 중에서 가장 작은 평형 매물들 19단지, 18단지, 14단지, 15단지 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관심 갖지 않을,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 않는 지역이 지금 들여다볼 때이다라는 이야기에 저랑 생각도 많이 비슷하시고, 이 트루카피님이 보니까
IMF 때부터 부동산에 일단 IMF 전에 본인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IMF 시절부터 말 그대로 이제 분석하고 또 투자하고 또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셨던 말 그대로 전업 투자자이신데 현재는 이런 인사이트가 진짜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IMF를 생각해봤더니 감사 스마일이 IMF가 대학교 4학년 때 97년도고 그 다음 해 이제 제가 군입대를 했는데 야 거의 한 30년 거의 30년은 안 되지만 26년 정도부터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현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해왔고 그런 글들이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 그대로 스마트 튜브 세미나의 후기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하러 오신 분들의 면면을 봤는데 저도 놀랐던 게 20대, 30대 또 부부들도 함께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 연세가 또 높으신 분들 60대, 70대 분들도 오셔가지고 강의가 7시간 40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12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12시 전에 도착을 해서 또 어떤 분하고 만나서 또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부동산은 알면 알수록 정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뭐 저에게 뭐 부동산 경험이 없어서 이런 세미나를 갖다 참석을 하느냐. 저도 현장 경험, 실무 경험만 해도 15년이 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가서 오프라인 강의, 특히 뭐 온라인 강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만큼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 스마트 튜브의 오프라인 강의는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감수님들만이라도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저의 찐팬분 안기님께서 닉네임 안기님께서 지아님이군요. 지아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영상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아직까지 불인인데 조금 많이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에게 또 전해주셨고 중간에 또 쉬는 시간에 저 배고플까 봐서 또 간식도 주셨는데 방송을 위해서 지아님께 감사의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교시 IMF님의 정기영 대표님의 강의도 물론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트루카피님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원래는 300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350분이 넘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 지금 올해만 지금 3번째 지금 참석을 했는데 정말 역대급이었고 이 표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겼는데 이 표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1시간 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8시 40분 전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도 이제 꺼지고 이제 불도 꺼진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빠숑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빨리 맞춰야 된다 그래서 8시 40분에 마친 거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하면 9시가 넘어갔을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강의였고 중간에 이제 트루카피님 강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대표님의 강의를 먼저 하고 5시쯤에 먼저 하고 미네르바 올빼미님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 7시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또 했습니다. 보너스 강의로 해가지고 트루카피님께서 또 1시간 20분을 갖다 강의를 했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의 폭락론자들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시황과 또 이런 분석을 갖다가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또 그런 개념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던 트루카피님께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제 그 단톡방에서 오늘 강의는 역대 최고라는 표현이 송구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IMF님이 열기를 모아주시고 트루카피님이 불장을 만들어 주시니까 메네르바 올빼님께서 잠시 숨고르기를 해주시더니 마지막에 트루카피님이 폭발을 해주셨다. 생애 최고의 강의였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분의 선생님과 빠르쇼님 그리고 스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도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후기를 갖다 길게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아직도 폭락을 한다,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남의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멋진 강의를 만들어 주신 마쇼님 포함해서 수트TV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트루카피의 투자 이야기, 제가 물론 트루카피님에 대해서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이 레포트, 이 블로그 리포트만 보더라도 이분은 정말 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루카피의 투자 이야기에 관련된 블로그 링크는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이분의 얼굴을 몰라요. 이분의 얼굴이 공개하는 경우가 오프라인 때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인사이트가 필요하시고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트루카피의 투자 이야기, 이 블로그 글이라든지 또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포트 구독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부족했던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본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권진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 7,000건이 돌파됐다. 3년 7개월 만에 최대. 제가 어제도 강의 드리면서 느낀 거지만 6월 거래량이 지금 7월 21일 기준으로 7,000건이라고 하면 만약에 7월 30일 넘어가고 8월 초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8,000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7월 거래량은 8월 말에 9월 초에 집계가 된다라고 하면 7월 거래량은 아마 10,000건, 9,000건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만 이야기 드리면서 이 서울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만약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 8,000건이 넘어가고 9,000건이 넘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 자시하지 않을 거고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규제 대책을 갖다 들고 나올 건데 아마 8월 달에 규제 대책을 먼저 갖고 나올지 아니면 주택 안정화 대책, 공급 대책을 먼저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그렇게 강한 규제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8월 달에는 일단 순한 맛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물론 뭐 예측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출근을 하러 이제 나오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미국의 그런 또 정치적인 이런 또 이야기들까지 어떻게 또 시장에 또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감스님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어제 트루카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직까지 덜 오른 지역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면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GTX-A 서울 운전 구간이 12월 28일 날 개통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10일에는 남양주에서 이제 구리까지 별내까지 이제 구리 남양주 별내까지 가는 8호선 연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별내역 주변까지도 지금 이제 좋은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만 불장인 게 아니라 서울과 이제 또 접근성이 좋은 뭐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 불장으로 가고 있고 불과 장이 6구역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제 장이 6구역이라든지 동대문 이문동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지도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 절반가량이 상승 거래를 분석을 했고요. 1월보다 11%포인트 늘었고 마포가 56.3%로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제 오후에 스투TV에 방문해가지고 이승민 대표님께서 이제 수색 등산 두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진짜 이 마포구와 맞붙어 있는 서대문하고 은평구도 지금 많은 30, 40 세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저렴하고 아직도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싸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조금 느긋하게 한 1년, 2년을 갖다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아직까지 지금 지방의 투자자들이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오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인지도를 갖다 더 중요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인지도보다 더 중요한 미래 가치를 갖다 더 보시면 상암 DMC를 갖다 보고 불광역 핵심파크를 본다라고 하면
은평구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내가 신축을 갖다 원한다고 하면 수색 등산 뉴타운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대조 1구역이라든지 증산 5라든지 수색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관심 갖지 않을 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 2시 반 스마트 튜브 수TV 빠숑님 방송도, 오늘 빠숑님하고 이승민 대표님 방송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전셋값과 분양가 모두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똘똘한 한치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쏠림 현상, 서울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할 것 같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만 올라가면 이제 경기도 아파트는 안 오느냐 아니라,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이제 마대 쭉 올라갔다고 하면 숨고리기를 하고 또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포라든지 성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2개월, 3개월 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헉 하는 거죠. 왜냐하면 2억, 3억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인들도 이제 싼 가격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매도하시려고 하면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런 영향이 지금 고양시 덕양구로도 몰려오고 있고, 아직 일산, 동구, 서구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면 이제 한 9월 전으로 고양시 쪽으로도 이제 넘어올 것 같고, 지금 덕양구 쪽은 그런 바람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지금 고양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닐 거라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 고양시에 들어올 절호의 타이밍이고 절호의 기회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목 놓아서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난리 났어요. 왜 팝니까? 문정부도 공급 문제 없다 외쳤다. 이종배 기사님의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다들 기억하시죠? 2020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제 3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2021년도에는 정말 역대급이었죠. 이럴 때 이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때 이야기했던 게 턱없이 부족했던 입주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토부에서는 민간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3일 보도 설명자료 기사인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 36,000호, 2022년 5만 호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준공 입주 통계, 그러니까 준공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인허가 기준으로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또 하셨잖아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 사이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심리인데, 심리만 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또 내년에 이만큼 입주를 한다. 내후년에 이만큼 입주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부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내년에 해야지, 내후년에 해야지 자꾸 이제 밀려지니까, 그러면 가수요라든지 실제 수요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늦추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달, 3월달 내 집 마련 했던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정말 그때 감스 말 듣고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았고, 진짜 그때보다 지금 1억에서 2억, 많게는 이제 3억도 지금 3억 정도 올라가는 그런 단지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꼬집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통계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믿었고 아파트값 잡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걸 하지 못했고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일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도 못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지금 내 집을 샀는데 꼭지점에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자금 여력이 6억대, 5억대라고 하면 5억대에 맞춰서 최고의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잡으시고 내가 자금 여력이 9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9억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수도권에 3년, 앞으로 3년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3년간은 정말 내려갈 일이 극히 드물고 정부에서 이제 물론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대책이라 금융 그런 뭐 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지만 딱히 그런 뭐 이렇게 시장을 갖다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규제보다는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갖다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DSR이라든지 뭐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출이 좀 나오지 않는 분들은 9월 전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출시되기 전에 조금 빨리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트루카피님 이 강의를 저는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강사님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주셨고 제가 이 지금의 수도권 시장의 흐름에서 제가 딱 마지막으로 이제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스님들께 무언가라도 제가 또 한 가지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갖다가 정말 공부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어제와 오늘의 원인을 잘 알수록 내일 빚어질 결과도 눈에 잘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좀 드리면서 2023년의 반등은 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상승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승장이 바로 이제 뭐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바로 꺾이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제가 감수님들께 해드리고 싶지만 또 이 오프라인 강의가 또 유료 강의고 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차피 감사 스마일 TV는 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수님들 정말 저의 찐팬, 저의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정말 넓고 깊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수투TV에서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또 아침마다 빠숑님께서 뉴스 브리핑을 해주시는 것들만 꾸준하게 듣는다고 하면 제가 막 보장합니다. 3개월까지 좀 그렇고 6개월, 1년을 내가 만약에 정말 스마트 튜브에 수투TV를 갖다가 꾸준하게 시청을 했는데 어떤 뭐 그런 것들 의사결정이라든지 내가 인사이트가 뭐 좀 안 됐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저를 멱살을 잡으셔도 되고 욕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 자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이제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제가 물론 멤버십 회원이 되면 물론 저가 뭐 5,000원 정도 후원을 받고 뭐 6대4 정도로 이제 말 그대로 유튜브랑 나눠요. 제가 5,000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3,000원이 저에게 수익이 들어오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게 되는데 제가 100분께는 지금 현재 28분이거든요. 100분께는 제가 어떠한 상담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어떤 거를 갖다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 찾아와서 한번 상담할 때 유료 5만원이거든요. 근데 5만원이 아닌 저에게 이런 감사스마일 찐팬 멤버십 회원분이 되시면 언제든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멤버십 회원을 좀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 튜브는 꾸준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7월 22일 월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셨던 빠숑님께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감수님들도 항상 걸림돌과 악조건이 늘 닥칠 수 있다라고 생기면서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도 멋지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오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